이게 사실은 기존 사업할 거냐 신사업할 거냐 이것을 양자택일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기존 사업을 하면서 저 멀리 있는 듯한 파도를 네. 잘 관망하고 있다가 네. 연결되는 포인트를 잘 발견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삼성전자에서 한 33년 근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난 10년 동안은 이제 미국에서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글로벌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사실은 제가 이제 미국에 나가게 된 계기는 저희가 이제 반도체라는 게 이제 구조조정 통해 가지고 1차 위기, 3차 위기, 4차 위기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네 번째 위기는 뭘까 올까라는 게 사실 경영진의 고민이었습니다. 반도체의 네 번째 위기? 네네. 아하, 뭡니까? 이제 구조조정 통해 가지고 미국이 1등 하다가 일본이 1등 하다가 한국이 1등 하다가 그다음은 중국이 하는 거야? 대만이 하는 거야? 이런 퀘스천 마크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차원에서의 위기의식이라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들은 반도체라는 부분이 부품이지 않습니까? 부품에 대한 지식만 갖고서는 새로운 시장이 데이터와 AI가 바꾸면 산업이라는 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결국에는 반도체에 대한 IQ만 갖고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에 저희끼리 얘기한 거는 이제 시스템 IQ를 늘리지 않으면 그렇죠. 네. 그게 위기가 온다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이 시스템 IQ가 뭔지, 이 데피니션을. 시스템 업체가 아니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결국에는 그러면은 미래는 데이터니까 데이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데이터가 오가는 부분에 대한 접점이 어디 있을까? 그 데이터를 누가 점유를 할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겠구나.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그게 2011년이었습니다. 그렇죠. 2011년. 2011년. 대한민국 삼성전자의 반도체 굴기 스타트 시점. 네. 근데 사실은 잘 나갈 때 그 고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나갈 때 그러면은 우리의 위기가 뭘까라고 하는 부분을 봤을 때 기술 주도 이 산업에서 시장 주도 산업으로 바뀌는구나. 그렇죠. 데이터라는 게 이게 어떻게 올지 모르겠지만 산업의 지도를 바꿀 수 있겠다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2010년, 11년 삼성전자가 드디어 시스템 반도체가 되고 커스터마이징이 되기 시작하는 네네네. 제조 회사에서 서비스 회사로 바뀌는 특이점이 그때인데 네네네. 그때 거기 계시고 그렇습니다. 산업의 역군을 모셨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외부에서 경영 컨설팅 하는 사람 관점에서 삼성전자가 제조 회사에서 네네. 초인류를 지향하고 네네. 시스템과 서비스 회사로 넘어간다.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에서 인재를 끌어모으고 오늘 새롭게 선언하고 네네네. 그 시점이 그 타이밍인데 그때 그 안에 계셨네요. 그때 경영진들이 그런 고민을 하셨고 저는 이제 운영자 입장에서 고민을 했던 겁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근데 지금 또 다시 도전이 왔지 않습니까? 예. 이 엔비디아의 굴기와 네네네. 삼성전자가 역전할 수 있을 거냐. 네네네. 특별히 이제 고대역폭 네네네. 이런 개념은 사실 잘 모릅니다만 예. 이해하기로는 AI 시대에는 이 반도체를 생산해내는 것보다 그걸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중요하고 네네네. 제조보다는 플랫폼을 누가 가져가느냐의 게임이고 네네. 이런 상황에서 네네. 사실 언더백 기업은 이게 저 멀리 있는 그림의 턱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네네네. 어떻게 이런 상황 보면서 네네. 또 경영을 또 발전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보면은 플랫폼이라고 하는 정의가 반도체는 이제 수요와 공급이라는 부분에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제 PC,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 시대가 이제 온 건데 몇 년 전에는 저희가 사실은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뭔가 CES 쇼를 하게 되면은 앞에 있는 C가 이니셜이 컨슈머가 아니라 이제 카라고 해가 자동차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개념의 플랫폼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뭔가 이렇게 시장에서 리더로 올라오는 부분을 보게 되면 이런 플랫폼에 대한 변화보다는 데이터와 AI가 융합이 돼가지고 만들어주는 시장 변화에 대한 축이 AI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과거의 플랫폼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데이터와 AI가 만들어지는 환경적인 변화의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산업이 좀 바뀌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좀 멀리 보면 네.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윈도우라고 하는 플랫폼을 만들어냄으로써 네네. 소프트웨어와 기술의 첨단이 있는 사람은 다 윈도우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해요. 네네. 애플이 앱스토어를 만들어서 네네. 모바일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사람은 다 앱스토어 코딩을 가지고 네네. 그거를 했는데 네네. 이 엔비디아가 로봇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네네. 앞으로는 로봇 비즈니스 하는 모든 사람은 우리 플랫폼에서 다 뭔가 해보세요. 네네. 뭐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뭐 엊그제 일이거든요. 네네. 이게 지금 비즈니스 하고 있는 사람 또 경영자 관점에서는 야 기술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속도가 네네. 과거에는 한참 있었는데 네네. 지금은 바로바로 나타나니까 맞습니다. 정신 차리기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2022년에 AI에 대한 그 정의 자체가 저희가 분명치 않았을 때는 AI는 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기반에서는 어떻게 생산을 뭔가 자동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효율을 높일지 이런 게 많이 집중했었거든요. 근데 챗GPT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이제 AI가 붙으면서 데이터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새로운 산업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AI가 AI 기반의 자체적으로 이제 쿠다라고 하는 어떤 시스템을 플랫폼 통해 가지고서 시장에 대한 자연적으로 튀어나가고 있고 이제 미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나온 얘기지만 이제 로봇
분야에 있어서도 결국엔 AI가 접목이 되면은 상당히 많은 산업의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런 그러니까 언더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기업들이 결국에는 고민하는 부분들은 산업의 지도가 바뀌는 부분에 있어가지고서 내가 속한 부분에 대한 게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고 이 산업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변화되어 나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과거보다는 더 빠르게 변화되기 때문에 결국에 제가 시간 투자를 통해 가지고서 이러한 혁신에 대한 부분들을 본인들이 뭔가 조그만 거라도 시작하면서부터 해야지 이 부분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저도 굉장히 말씀에 공감하면서 동시에 이제 전통 비즈니스 하는 경영자들도 네네. 있고 유통하기도 하고 네네. 내가 할 수 있는 거 작게 하는 분들도 네네네. 있는데 가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대표님은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의 네네. 첨단을 지금 아주 그 피부로 느끼고 계신데 네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경영자분들이 멀리서 일어나는 파도처럼 느낄 때가 있는데 네네. 그래도 제가 아니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려면 노는 준비하고 계셔야죠. 네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네네. 그래도 대표님 뵀으니까 전통 산업을 하고 계신 분이나 네네.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영역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네네. 이런 트렌드를 보면서 어떤 거를 좀 잘 포인트를 가지고 봐야 된다. 이런 네. 팁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결국에는 업종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어떤 헬스라는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반도체 장비 제조 업체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반도체 응용 중심으로 해가 장비 업체가 뭔가 변화를 추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헬스라는 부분 영역이 됐을 때 결국에 이제 하나의 예로서 그 사람의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의 회로와 같은 개념으로 우리 돌아가기 때문에 결국에 약간의 갭이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개념적으로 보게 되면은 유사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라는 부분하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 분야하고 관련성이라는 부분들이 짧게는 없지만 길게 보면 관련성이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준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시작이 결국에는 그 CEO들 입장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될 것 같고 제가 듣기로는 어떤 기업 중에는 이미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기존 사업할 거냐 신사업할 거냐 이것을 양자택일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맞습니다. 기존 사업을 하면서 저 멀리 있는 듯한 파도를 네네. 잘 관망하고 있다가 네네. 연결되는 포인트를 잘 발견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네네. 듭니다. 근데 사업을 하다 보면 경영자가 처음에 스타트업 했지만 네네. 투자를 받고 성장하는 가운데에 네네. 보직의 문제도 많고 맞습니다. 시장도 잘 모르겠고 네네. 돈은 또 떨어져 네네. 좀 투자를 받으면서 성장하고 싶을 때 어떤 단계들이나 좀 네네.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얘기할 때 한 5단계의 어떤 투자의 성공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술에 대한 중요성이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이 기술이라는 부분들이 얼마큼 이게 상용화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다른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이게 생태계에 어느 정도 녹아 들어갈 건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1단계, 2단계, 3단계가 됐을 때 결국 VC들은 관심을 갖고서 이게 시리즈 얼리 스테이지인지 아니면 시리즈 A인지 B인지 C인지 결정을 해서 그에 맞춤형으로 내가 투자를 하는 것 같고요. 3단계 가면 네네. 이제 VC들이 붙는 단계.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오너 입장에서는 이제 IPO 나갈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각 단계별로에 있어가지고서 결국 내가 어느 정도 스테이지에 있느냐에 따라가지고서 투자에 대한 부분을 받는 단계가 좀 구분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얼마만큼 이게 갖느냐에 따라가지고서 성공에 대한 가능성들이 더 높아지는 그런 단계에 간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각 단계별로 필요한 포인트들이 좀 차이가 맞습니다. 있네요. 맞습니다. 네. 경영자 여러분들도 조금 이렇게 내가 어느 단계인가 네네네. 스타트업에서 어느 단계인가에 따라서 적절한 투자 네네네. 혹은 또 돈뿐 아니라 네트워크나 네네. 지원이나 이런 것도 같이 가니까 네네. 적절하게 좀 활용하시면 좋겠다 이 네,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네네. 혁신의 성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최고 경영진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반도체 1위 기업에서 32년 근무를 하였고 지난 10년 미국 기반으로 유럽, 이스라엘 등 글로벌 인력과 혁신 활동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거주 중에 있습니다. 글로벌 혁신 관련하여 지난 10년의 경험을 정리하여 작년 2월에 한국에서 더 모먼트 혁신의 변환점 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간하였고 같은 해 12월에 미국에서 영문으로 번역하여 Preparation for the Moment 제목으로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이후에 한국 및 미국의 대학 연구기관, 벤처 캐피탈 등에 강의를 하였고 아울러 파인트 오크 캐탈리스트 회사명으로 경영 컨설팅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의 그간의 경험은 CEO가 아닌 CNO 칩 내비게이터 오피서 역할로 한국과 미국 실리콘밸리 간의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신생 기업 및 기존의 기업의 성장, 스케일업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가인지 캠퍼스를 통해서 여러분과 만남을 갖게 되었는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국의 미국 실리콘밸리 진출을 통해서 신사업 발굴 및
기존 사업의 확장 측면에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정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혁신의 정의에 대해서 이미 많은 학자와 경영자들이 이야기했는데 반도체 1등 기업의 경영진은 무슨 생각을 기존 사업에 대해서 로드맵 확장 차원에서가 아니라 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진화, 이볼루션하고 새로운 시장 변화에 맞추어 사업 전략을 수립하는 변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제조업 분야에 계신 경영자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제조업 기반에서 성장 전략을 수립하면서 경쟁사 대비 빠르게 기술 선점하고자 과감한 투자, 우수한 인력을 육성하고 운영 효율을 기반으로 사업 경쟁력을 키워왔는데 앞으로는 기술 주도에서 시장 주도로 변화되는 시대에 맞춘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2011년으로 돌아가서 당시에 빅데이터 시대가 만들어주는 시장은 어떻게 될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반도체 경영진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뭔가 달라져야 된다. 미래 데이터와 AI가 합쳐지는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생존이 어렵다라는 경영진의 위기감이 있었습니다. 과거 반도체는 수요와 공급 사이클이 사업의 플랫폼 변화에 의존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즉 PC에서 모바일 그리고 데이터 센터로 수요처 확대가 되었고 이에 빠르게 대응하는 기술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시장에서 지배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래의 플랫폼이 자동차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지난 몇 년간 라스베가스 CES 쇼에서 앞에 이니셜 C가 컨슈머가 아니라 자동차를 의미하는 카로 의미를 했고 그 희망 섞인 주제로 추천 강연 및 많은 기업들이 제품 정치를 경쟁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 11월 오픈 AI의 챗 GPT 이후에 정말 급격하게 모든 산업은 AI가 화두가 되었고 AI가 모든 세상의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플랫폼 시대에서 AI 시대로의 대전환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에 기존의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내부 역량 강화, 오게닉 그로스만을 갖고서는 생존이 어렵다. 결국에 외부 역량, 이 오게닉 그로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큰 화두가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은 2010년경에 중국에 투자를 했을 때 당시에 저희가 고려했던 사항은 세 가지였습니다. 시장성, 그리고 경제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인건비와 비용 절감, 그리고 현지의 인프라 지원 차원에서의 물과 전기와 물류 이 세 가지를 고려했다면 이제는 시장 변화에 맞는 현지화 전략으로 고객사가 있는 현지 산업의 생태계, 전문 경험 인력 그리고 투자가 활성화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영역에 대한 분석이 중요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이에 글로벌 반도체 1등 기업이 미래 준비 차원에서 글로벌 혁신을 이노게닉 그로스 차원에서 어떤 전략을 갖고 준비를 해왔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 글로벌 인력 한 200명 정도 되는 인력들과 함께 9만 시간의 마일리지가 실리콘밸리의 혁신 로드트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글로벌 진출을 위한 경영자들의 혁신을 위한 고민 그리고 이를 글로벌 운영팀장의 시각으로 그 과정을 여러분과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경영자들께서는 뭔가 새로운 과제를 할 때 어떤 과제를 할지를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이 고객사 입장에서 시장 변화에 맞는 반도체가 제품 공급사의 입장이 아니라 어떤 차별화를 통해서 고객의 부가가치를 만들어줄 수 있는지 단순한 반도체 칩이 아니라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선호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했고요. 이에 현 보유 역량에서 부족한 역량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을 때 반도체 부품 차원에서 고객사가 보유한 시스템 지적 능력, 시스템 IP를 어떻게 제공할지를 고려하였습니다. 이는 데이터 시대의 게이트웨이, 결국 데이터가 이동하는 길을 점하고자 하는 경쟁이 되게 중요하고 현 고객 및 미래 고객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이 이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스토리지 시스템, IoT, 디지털 헬스,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혁신 과제를 저희가 만들었고요. 첫 번째 반도체 SSD 기반의 스토리지 시스템 그리고 두 번째 홈 네트워크 기반의 많은 기기 간의 데이터가 오가가는 그 경로를 찾아나가는 하나의 디바이스가 되는 IoT 미래 헬스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기술적으로 저희가 집중했던 부분은 결국에는 혈압, 혈당, 체지방, 콜레스테롤 네 가지 핵심 센서를 어떻게 개발할 건지 그리고 미래의 자율주행차에 장착되는 레이더 라이다 기술의 총집합체 기술 개발이 부품 차원에서 플랫폼 혁신 과제를 선정하는 데 배경이 되었습니다. 과제를 선정하고 나면 다들 고민하시는 것들이 그럼 과연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 사업을 운영하면서 신규 조직을 구성할 때 경영자의 고민은 어떤 인력이 리더가 되고 어느 정도의 규모의 팀으로 운영이 적당할까 하는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기존 조직 내에 인력을 육성하는 방식보다는 혁신 과제에 맞는 글로벌
전문 경험 인력을 채용하고 스컹크 팀이라고 호칭할 수 있는데요. 소규모 팀으로 시작을 하고, 예를 들어 당시 저희가 스토리 시스템 과제를 진행할 때 4명의 소규모 인력으로 저희가 현지 네트워크나 전문가 인력을 채용했습니다. 저희가 하나의 경영 회의를 통해 가지고서 내부의 인력과 이 전문가들의 인력과의 만남을 주선했는데요. 당시에 참석했던 최고 경영진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모인 외부 전문가의 경력이 얼마나 됩니까? 당시 참석했던 전문가가 이야기하기를 저희 경험은 최소한 25년이 되기 때문에 인력은 적지만 100년의 경험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바로 그게 혁신에 있어 가지고서 소규모 팀의 장점이기도 하지만은 결국 전문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접근에서 결국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준비를 할 때 이런 전문성이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성은 이제 저희가 내부 역량 말고 외부 역량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글로벌 파트너십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경영자 입장에서는 회사 내 보유 역량에 추가적으로 외부 역량을 어떻게 운영하고 또 예산 운영 방식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하는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간 경영 계획을 통해 가지고서 예산은 짜지만 결국에는 외부 역량이라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서 혁신 과제에 대한 가속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외부 글로벌 연구 기관과 협업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도움이 될지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았는데, 저희가 한 예로서 디지털 헬스 과제를 진행했을 때 이 과제 관련해 가지고서 유럽의 벨기에 연구기관은 오랜 연구기관의 오랜 연구 인력이 많은 연구를 하고 있었고, 이 기술의 접목을 통해 가지고 혁신 과제가 가속화하고 과제를 성숙화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중요한 측면에서 외부 하고의 협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또 키워드가 있는데요. 이게 오픈 플랫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 플랫폼에 대한 얘기는 이제 클로즈드 플랫폼을 대표하는 애플이 있고요. 오픈 플랫폼을 강조하는 구글이 있습니다. 자, 과연 회사 내 개발 내용을 외부와 어느 정도 공유를 하고 내부의 지적 재산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는 측면에서는 경영자가 상당히 고민이 될 텐데, 과연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할 때 결국 내부 리소스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를 가져가고 외부 리소스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혁신 과제를 진행하면서 결국 제가 집중했던 부분들은 반도체 제품의 성능을 높이는 목적도 있지만 결국에는 칩 위에 얹혀지는 소프트웨어나 데이터 클라우드 환경까지 고려했을 때 내부 리소스 갖고는 한계가 있었고요. 결국에는 글로벌 개발자들의 참여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지에 있는 많은 개발자들과 소통을 위해서 저희는 매년 정기적으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장소에서 개발자들과의 정기적인 회의를 했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 가지고서 혁신 과제에 대한 시연과 개발자들과의 토론이 이루어졌고, 이를 반영하여 과제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자들께서 고민하시는 부분들은 이런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든 과제가 준비됐고 팀이 구성이 되고 내부 역량과 외부 역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이제 고민하셨을 텐데,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의사결정이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이걸 진행을 할까? 한국에 본사를 둔 기업에 있어가지고 큰 고민이었고, 혁신과정 과제 진행하면서 현지에서 어디까지를 권한을 주면서 기회에 대한 부분을 실기하지 않기 위해서 할지를 많은 부분을 고민했습니다. 한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해외 진출 시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복잡하다입니다. 혁신과제 를 위해서는 글로벌 파트너와 빠르게 개발을 해야 하는데 현지의 정결 권한과 본사에서의 어떤 의사결정에 대한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략적 파트너십이라든지 어떤 투자 펀드를 통해 투자를 결정할 때 현지에 있는 그 정결 권한이라는 측면이 저희가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 가지고서 효과적으로 투자 기회를 실기하지 않고 저희가 적기에 투자를 통해 가지고서 혁신 과제의 성공을 도움을 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략적 얼라이언스 통해 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결국에 본사와 이 해외 조직 간의 의사결정 체계에 있어 가지고서 많은 의사결정 관련 부서가 참여를 하고 싶어 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부분만 참여하는 저희는 3단계의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추진했고, 이를 통해서 빠른 의사결정과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러한 결과를 저희가 도출했습니다. 끝으로 혁신의 성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최고 경영진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혁신 과제를 어떻게 평가하고 현 사업에 어떻게 도움이 될 건지, 미래 사업 준비 차원에서 이게 정말 적당한 건지 이런 고민을 하실 텐데요. 반도체 문화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제품의 수율 관리가 99.9999 6-9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하는 문화가 잘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조업 기반의 좋은 문화 속에서
과연 새로운 사업을 위한 새로운 사업에 대한 스타트업 투자를 통해 가지고 성공하는 일은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도 10% 정도가 될까 말까 합니다. 과연 이 성공률이 현 사업 및 미래 사업에 있어 가지고서 100% 이상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을지 이거는 경영자의 큰 고민이 될 거고요. 저희가 혁신과제를 진행하면서 결국에는 본사의 사업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통해 가지고서 투자라든지 전략적 얼라이언스에 대한 부분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지의 정결 권한을 통해 가지고서 10% 20% 가능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갖고 투자를 했고 전략적 얼라이언스를 통해 가지고서 결론적으로는 100% 이상의 성과를 도출했고 성과된 과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부의 이관에서 지금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사례를 봤을 때 어렵습니다. 과연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99.999%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 혁신에 대한 10%의 가능성을 갖고서 미래의 100%에 대한 성과를 도출한다는 부분이 쉽지는 않지만 다른 문화의 어떤 차이의 부분을 잘 이해를 하고 잘 적용해 나간다면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미래 먹거리에 대한 부분들은 잘 준비해 나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많은 한국에 있는 경영진들, 또 기업 CEO들, 또 정치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셨었는데요. 그분이 하신 항상 말씀은 자, 혁신의 성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실리콘밸리 혁신을 한국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없느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저는 그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혁신의 성공은 글로벌 네트워크의 질서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내부적으로 기술 전문가들이 결국 혁신 과제를 이관받아 진행을 할 텐데 외부 전문가분들하고 어떻게 잘 협업을 해서 그 협업된 내용을 통해 가지고서 이 혁신 과제에 대한 부분을 잘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고 사업부에 잘 이관을 하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내부에 있는 부분에 대한 인지도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전문가라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서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글로벌 네트워크 질서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는 OAB라고 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어드바이저리 보드라고 하는 자문단 회의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과제와 중요한 과정의 어떤 점검 그리고 결정 방향 그리고 이관 부분에 있어서 내부 개발자와 그리고 외부의 전문가라는 역량을 잘 접목해서 이 과제를 잘 진행을 했고요. 여러분은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그 스토리 시스템 과제를 진행했을 때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 CEO였던 스캇 맥닐리가 저의 자문 위원으로 참여해가지고서 이 과제 진행할 때 큰 도움을 주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끝으로 글로벌 혁신의 성공 방정식은 미래는 준비 기간에 비례하고 기회는 준비된 자의 보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장 변화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래를 위한 시간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새로운 사업에 있어가지고 미래 사업 기회의 준비를 통해 글로벌 성공 기업으로 자리매김하심을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